예, 이제 올해 증시도 일주일도 오늘 빼면 채 남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 또 전략도 준비를 해봐야겠죠. 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1월 휴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힘들게 가도 그래도 내년 초에는 다시 뭐 기관 수급도 돌아오면서 수급적으로나마 잠시 1월 그 연초 휴가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차장님께서는 앞으로의 흐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추정치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예. 하향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상당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 악재들이 주로 이제 글로벌 악재들, 그러니까 국내 악재들보다는 어떤 해외에서 비롯된 이런 악재들이 주로 이제 시장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시장 내부적인 어떤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되고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시장에는 조금 더 향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이 전망치가 4분기부터 좀 이제 하향될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게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이익 전망치에 대한 조금 이제 하향에 대한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내년 이익성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은 좀 낮은 상황이지만은 사실 2017년 이후에 이익 레벨 자체가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좀 적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최근에 삼성전자를 4만 원 밑에서 기관들이 사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젠 좀 싸다고 인식을 하는 그런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그래서 사실 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저는 일단 FOMC가 끝난 상황에서 이벤트가 공백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지수는 거의 지금 2050에서 2100에서 했던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조금 당분간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연초 시장은 저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바로 업종이나 종목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차가 그렇기도 한데 사실 글쎄요. 수소차는 정부에서 정책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갑자기 막 이렇게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미래차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전기차로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종목군 준비되어 있는 것도 전기차가 더 잘 돼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글쎄요. 전기차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미래차를 봤을 때는 전기차에 계속 집중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둘 다는 아직까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전기차 주식들에 좀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 이제 수소차가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는 부분, 이전에도 물론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했지만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정부가 이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라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이제 해주면서 예.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했다시피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라는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니즈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최근에 어떤 수소차의 랠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수소차는 말 그대로 시장의 초기 단계입니다. 예. 하지만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제 전기차 시장은 지금 활발하게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에서 이제 오히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런 전기차 쪽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러한 전기차 쪽에 저는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고요. 다만 이제 수소차 관련주도 어쨌든 간에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내년장을 얘기할 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여기저기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수소차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렇게 뭔가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충전소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되 이 수소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뭔가 내용이 있고 그리고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종목들, 뭐 현대차와 관계가 있다거나 납품을 한다거나 예. 이런 종목들에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수소차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형성이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기차에 조금 더 무게를 두자. 다만 수소차도 역시 미래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정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IT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은 딱 작년 이맘때도 하긴 했었거든요. 반도체 고점에 대한 논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화되는 것 같고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20% 정도까지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주가의 투자 의견에 있어서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7조 원까지도 봤었어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지금 14조 대 초반 또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선 13조 대 후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 그러니까 불과 이게 한 2달 반 정도 사이에 굉장히 지금 이제 이익 전망이 하향이 된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이 실적 부진 전망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실체로 드러난다는 부분,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주문량의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제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한두 분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이게 장기화될 것인지,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단기 수급이다. 그래서 이제 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뭐 이쪽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라도 분명히 어떤 수요 공백이 조금 나타날 것은 지금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감소 한 내년 적어도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 감소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주가가 싸다라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최근에 기관들이 사는 부분도 이런 거가 좀 이제 맥이 닿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이제 싸다라는 느낌이 확 드니까 기관 측에서 사는 거고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들 보면 다 납품 과대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급 중심에 기관들이 있었고 하다 보니 이제 지금 그러면 계속 기관 따라가는 게 투자 전략으로 최선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기관들이 산다는 거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 좀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일단 이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쩐 낙폭 과대주에 대한 기관의 저점 매수에는 분명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종목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수가 들어온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연말 윈도우 드레싱과 배당을 고려한 매수가 있어요. 최근에 예. 보면은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매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연말 배당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당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게 어느 순간에 단기적으로 순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사실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바닥 인식 그리고 어떤 시장 방어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시각은 아니고 조금 장기를 겨냥한 매수세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항상 이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을 좀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실 때는 이건 좀 이제 길게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 그리고 좀 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사고 26일 이후에도 사고 있는 그때가 이제 배당 관련된 날짜니까 그때 이후로도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중개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이렇게 뭐 다른 전문가와도 비슷합니다만 얘기를 하다 보면 워낙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승전 방어주로 끝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방어주에 대해서는 워낙 그런데 요즘엔 방어주도 다양하다 보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군이 있다면 또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저는 주목하는 것이 연기금의 투자 패턴인데 예. 최근에 보면 통신주라든가 음식료주를 사는 건 맞아요. 사실 보면은 뭐 SK텔레콤이라든가 뭐 이제 음식료주라든가 또 KTNG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런 그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에 조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맞고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국계 기관들도 최근에 뭐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도 최근에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추천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같이 이제 가는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적 성향의 종목들은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전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아 이게 정말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SK텔레콤 같은 종목은 단순히 방어주 성격도 있지만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5G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뭐 이 SK텔레콤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뷰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SK텔레콤 또 뭐 KTNG 또 한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좀 꾸준하게 최근에 한전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게 그래도 꾸준하게 오르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흔치 않은 차트이기도 하죠. 저렇게 꾸준하게 물론 뭐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전력에 대한 매력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어주 중에서 SK텔레콤, KTNG 또 한국전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내년 초를 준비하면서 주요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자들은 이것만은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벤트나 포인트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라고 하면은 연초에 두 가지 굉장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이벤트가 있죠. 이제 CES가 연초에 개최가 되고 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기전자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항상 발생하는 이런 이제 업종별 이벤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 정책 과 관련돼 있는 이런 그 업종 종목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인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보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좀 순환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G와 관련돼 있는 통신 장비주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이제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보다 좀 더 이제 상위의 이제 개념에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종목, 좋은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초에 그 CES 얘기를 해주셨고요. JP모건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주들 이것 컨퍼런스 때문에 뭐 참관의 만에 루머도 막 돌고 있으면서 주가 변동성도 좀 깊어지고 있는데 이 이벤트도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장비나 엔터,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도 계속 관심 갖고 그 주가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말이니까요. 주말 동안에는 좀 푹 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로운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